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 하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민주화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 여성과 노인을 앞세우더니 음침한 골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자신들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잡아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도 성상납인이 하는 입에도 담기 힘든 저급한 용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롱하는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 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야말로 정치권을 떠나고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서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앞장서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마무리되었고 본투표에서도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의 성격을 소개할 겨를도 없었을 정도로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오늘 본인의 그 해당 토론회 때 논란의 그 발언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연설문을 쭉 읽었습니다.
아마 백브리핑 장소로 이동을 할 텐데 본인은 전선은 분명해졌다. 이재명 후보의 위선 세력과 맞서 싸우는 전선을 해서 본인이 이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상당히 황당한 상황을 접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있었든 내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 제명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민주란 이름을 달고 있는 세력의 폭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와 우리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저희는 결의하겠습니다. 예. 예? 제명안에 대해서는 맞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성신문 신다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당원들이 볼 수 있는 뉴스레터에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표현, 추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지금 3번 정도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표현을 제가 저 스스로는 아무리 순화해서 검증 과정에 나섰다 한들 국민들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해당 발언이 여성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후보님께서 토론장에서 말씀하셨던, 직접 인용하셨던 발언이 여성 폭력을 대연했다, 성폭력을 대연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연상작용을 일으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형식적으로 제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원래 그것의 원래 원소스였던 그런 문구 그것이 저는 폭력적이냐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저도 온라인상에서 뭐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을 하면서도 가끔 거친 표현들을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표현은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양당의 기준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토론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 나름 완화하고 순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대치보다 덜 순화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은 민주당이 언론의 재갈을 물으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넘기면은 사실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발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라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제명이니 뭐니 이런 식의 다른 물타기식 뉴스를 내보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막는 것 이게 민주당의 언론관이고 실제 본인들의 정치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략 한 10분 정도, 한 10분 가까이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회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 마지막 토론 때 이준석 후보 논란의 그 발언 관련해서 여러 오늘 당원들에게 메일 형식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들려오는 본인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현정 의원. 네. 아마 이준석 후보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문제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절차와 방법은 본인의 논란 인정한다. 다만 내가 팩트가 틀린 부분이 아닌데 이걸 두고 거대 정당 민주당이 본인을 제명하라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정책 감각 또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지난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적절치 못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에 따른 비난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실적인 이제 이 기소된 공소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사실상 이제 조금의 어떤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본인이 직접 당원들에게 거듭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를 징계하겠다는 징계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21명을 해서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할 텐데 제명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가장 센 이제 이게 제명안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역공을 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행동도 굉장히 과도한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 이준석 후보의 아들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요? 예. 이재명 후보의 예. 나를 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직접 이야기했다라고 검찰 공소장에도 나와 있다. 예. 자, 그런데 그건 내가 이야기한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한다는 것은 1976년도의 YS 제명이라든지 이거와도 똑같다. 즉 자신의 위상을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맞닿으면서 독재 정권에 맞섰던 당시의 YS 제명 뭐 큰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나를 제명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폭거다라는 걸 오늘 이제 보여주기 위한 예. 저는 뭔가 상황 자체를 지금 역전해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이 징계안 자체가 사실상 이준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구명줄과 같은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지금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생겼는데 예.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예. 역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 변호사님, 실제로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 일부 의원들이 정치 생명 끝났고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긴 있었나 봅니다. 글쎄요, 뭐 일부 의원들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뭐 야당 의원들이 구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뭐 징계안을 지금 제출했다라는 부분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뭐 5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예.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 오늘 오전이었나요? 뭐 당원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뭐 변명조차 하지 않겠다, 자신의 불찰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는 다시 한번 상처받으시고 또 불편하셨을 국민들 모두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사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프레임을 전환해서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 또는 자신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피해자이다 이런 구도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실 때 용납할 수 있는 지점인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뭐 언행 부분이나 또는 행동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징계안이 올라가는 일들은 그동안 있어 왔던 것인데 예. 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저렇게 과잉 반응하는지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나를 제명시켜야 한다. 음모론 세력과 결탁한 위선이다.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규정했는데 그 비슷한 시점에 원주를 현장 유세 중인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앞서 제가 미처 읽지 못했던 첫 번째 속보부터 한번 차분히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 댓글 표현 이준석 후보가 해당 토론회에서 과장하고 왜곡한 부분은 엄정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걸 볼까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엔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저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재명 후보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있나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아하. 최인영 변호사님,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 벌금형, 약식 기소된 벌금 500만 원형, 이거를 바탕으로 이 공소장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 얘기는 아니다, 아들이 쓴 건 아니다라는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가 하나도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왜냐? 조금 있으면 민주당이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없앤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무슨 또 고소를 하죠?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다시 쟁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것에 대한 팩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법원이 사실은 지금 계속 뭐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예, 공소장에 했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약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 그냥 그거에 도장 찍으면 그냥 500만 원 되는 것이 형사 확정 판결문인 것이에요. 마치 이것이 그냥 공소장인 것처럼 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같이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공소장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예. 500만 원 벌금이 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님의 아드님이 이해하지 않아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된 거예요. 예. 마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어느 것에 저는 허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저 그런 거겠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처음에는 그것이 창작물이라고 했었고 예.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그리고 김민석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성벌을 바꿔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 아들이 여성을 혐오한 걸로 댓글을 바꿨다 이게 예, 민주당 그렇게 주장입니다. 했다가 예. 나중에 그 공소장을 들이미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사실과 허위를 교묘하게 편집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예. 이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고의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본인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처장과 관련해서 골프 쳤다는 것이 왜곡되었다. 아니면 조작되었다. 내지는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토부가 압박,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협박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의 의견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잠깐만요. 좀 법적인 거 잠깐만 최인정 변호사가 짚고 싶어서 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뭐냐면 지난 토론 때 제가 언급하기 한 번만 딱 할게요. 그 문제의 그 젓가락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본인 아들이 쓴 댓글이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준석 후보 사과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리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아들 입장에서 저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또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 재판을 또 받으면 또 이게 문제가 이슈가 확산되니까 사실과 다르더라도 일단 재판에 대한 선고를 그냥 인정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의적으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컨대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그것이 여성의 어떤 특정 부위와 관련해 가지고 예.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뭐 특별히 이준석 후보를 두둔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예.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여성에 대한 지칭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 모든 국민이 그렇게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남성인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여성인 것처럼 여성 비하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내지는 이 민주당의 어떤 임론이 사실은 성립되기가 어려운 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 스탠스가 꼬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창작물이다. 완전한 창작물이다. 사기다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관성에서 알겠습니다. 예.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100%의 사실과 100%의 허위는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이준석 입틀막이라고 보이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순한 어떤 입을 틀어만 것을 넘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신을 YS에 비유를 하면서 옛날 땡전 뉴스, 보도자료 뭔가 했다고 하면 보도 지침에서 9시 뉴스 시작만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부분은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알겠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이 이와 같은 선거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미 성아님, 아까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최인정 변호사가 비판하셔서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관련 발언을 보도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른바 민주당 쪽에서 뭔가 보도에 대한 수정 혹은 지침 이런 걸 내렸다라는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뭐 카톡 검열 이걸 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본인은 정당한 발언을 했다. 예. 해야 될 말을 했다. 해야 될 검증을 거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일단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이 본인을 핍박하고 있다. 이런 일종의 피해자 서사를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YS,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을 마치 그들과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본인에게 정치적인 서사 역시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일단 이것이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그런 검증의 차원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느냐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꾸만 이 발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강변을 하시는데요. 예. 다 떠나서 저는 이것도 검증의 차원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폭력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언어 혐오적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든 인지하면서도 했든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저열한 방식과 혐오스러운 언어를 택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본인이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민주파출소 이야기하면서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하는데 이거 언제적 프레임입니까? 이거 과거에 국민의힘이 다 들고 나왔던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카톡을 검열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유튜브를 검열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대응을 요청하고 아니면 혹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정당한 과정들을 마치 검열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서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 그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현장 유세장에서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것 같은 아들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원래는 뭐 제명 위선 혹은 뭐 이런 문제가 다시 아니라 그동안 이틀 전에 얘기했던 이준석 후보 분명히 유죄 나왔고 벌금 500만 원 받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아니다. 이건 이준석 후보의 창작물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저거는 아들이 쓴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책임져라. 팩트와 팩트 아닌 걸로 다시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거론하면 할수록 이건 불리할 건데요. 지금 제가 보면 이 검찰의 공소장에 별지를 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2개의 아이디를 써서 거기에 남겼던 글이 거기에 별첨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참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어서 고해는 못하지만 이게 거짓이라고 그러면 본인은 정식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 근데 왜 그러면 약식명령 받아들여서 그냥 수용을 했죠? 수용했다는 거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미 검찰에서 당시 아이디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남겼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왜곡하고 지금 허위 사실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예.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그 이야기 했어요. 예. 그 쓴 거는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상대로 썼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그 발언은 다 못 옮기지만 거기에 보면 남성을 상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고의로 여성 혐오로 바꾸기 위해서 단어를 바꿨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썼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그거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는 또 광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직접 참전을 했는데 예. 자신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예. 글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략 실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키우면 키울수록 많은 국민들이 그럼 도대체 뭔데? 한번 보자. 그 내용이 뭐야? 라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긴 네, 한데. 알고 예. 있습니다. 보시면 이준석 후보가 과연 그러면 이거를 확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은 왜 도박을 2억 넘는 게임 머니를 이용해서 도박을 했고 또 이런 글을 남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되면 글쎄요. 저는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확대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지금 제명한다고 물론 징계 아닙니다만은 제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저는 살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게 사전투표 둘째 날 이제 끝나기 직전에 두 대선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은 양상이에요. 아들 문제, 그 의혹 그걸로요. 팩트가 아니고 팩트다. 아니다. 아들이 쓴 거 아니니까 책임지고 사과해야 될 걸.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로 한번 만나봤는데 일단요. 이 얘기 저희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분히
양측의 공방과 전선을 다시 한번 맞부딪혀 보겠습니다.